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입니다. 셰익스피어 이후 가장 사랑받는 19세기 영국 최고의 극작가이자 단편 소설의 대가로 불리우는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영국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들으실 행복한 왕자는 1888년 그가 펴낸 첫 단편집입니다. 행복한 왕자는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중 가장 아름다운 동화 중 하나로 꼽히지만 영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로 여러 사회 문제를 안고 있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당시 영국의 사회 병폐를 드러내며 행복한 왕자와 제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역설하려 했습니다. 그럼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의 높고 둥근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온몸은 얇은 금박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빛나는 사파이였으며 칼자루에는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동상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바람개비 새처럼 아름답군. 시의원 한 사람은 예술적인 취향을 드러내 보이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면 어머니들은 말했다. 너는 왜 저 왕자님을 본받지 못하는 거지? 시리에 빠진 어떤 사나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 아닌 누군가라도 저렇게 행복하다니 좋은 일이야. 깨끗한 턱받이를 댄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은 성당에서 나오며 말했다. 야, 천사님 같아. 너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너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잖니. 수학 선생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꿈속에서 봤는걸요? 아이들이 대답하자 수학 선생은 어린아이들의 꿈 같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다.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그 도시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이집트로 날아가 버렸지만 이 제비는 아름다운 갈대와 사랑을 하느라 혼자 남게 된 것이었다. 지난 봄 제비는 커다란 노랑 나비를 쫓아 날아가다가 갈대를 보았고 갈대의 날씬한 허리에 반해 말을 걸었다.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제비는 갈대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신의 날개로 강의 수면을 스쳐 잔잔한 은빛 물결을 일으켰다.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곁에서 사랑을 속삭였다. 어느새 가을이 돌아와 제비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친구들이 모두 날아가고 혼자 남게 되자 제비는 쓸쓸해졌고 그렇게 사랑했던 갈대에게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어쩌면 바람둥이인지도 몰라. 항상 바람이란 녀석하고만 시시덕거리고 있으니 말이야. 제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갈대는 언제나 부드럽게 무릎을 굽혀 인사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정적이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나이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지. 나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나시겠어요? 제비는 마음을 먹고 갈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나 갈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은 그동안 날 희롱했군요. 전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로 갈 겁니다. 잘 있어요. 제비는 이렇게 소리치고 날아가 버렸다. 제비는 하루 종일 날아서 밤이 될 무렵
그 도시에 도착했다. 어디서 묵으면 좋을까? 그때 높은 원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이 눈에 띄었다. 저기가 좋겠군. 제비가 소리쳤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앉았다. 황금 침실에서 자게 되는걸?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잠잘 준비를 했다. 그런데 목을 날개 밑으로 넣고 막 잠을 청하려는 순간 큰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다. 이상한 일이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별들도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비가 오다니. 그때 또 한 방울이 떨어졌다. 비도 피할 수 없다면 이따위 동상은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든 거야? 제비는 다른 곳을 찾아 날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펴기도 전에 물방울이 또 떨어졌다. 제비는 위를 쳐다봤다. 과연 제비는 무엇을 봤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황금빛 두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자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가엾어졌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비가 물었다.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있죠? 흠뻑 젖었잖아요. 내가 살아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눈물이 무언지도 몰랐단다. 안락한 궁전에서 살았으니까.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밤이면 큰 홀에서 춤을 췄어. 정원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단다.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지.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난 분명 행복했어. 어쨌든 난 행복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죽었단다. 내가 죽자 신하들은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었지. 덕분에 난 이 도시의 온갖 보기 싫은 것, 슬픈 일을 빠짐없이 볼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심장이 나부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내가 본 것들 때문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행복한 왕자가 대답했다. 왕자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 얘기했다. 제비야, 저쪽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있어. 그 집 식탁에 한 여자가 앉아 있구나. 얼굴은 비쩍 여유 없고 바늘에 찔린 자국 때문에 손은 온통 벌겋게 거칠어졌어. 재봉사거든. 이 집 방 한 구석에는 조그만 사내아이가 침대에 알아 누워 있어. 열이 심하고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해. 하지만 그녀는 자기 아이에게 맹물밖에 먹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는 지금 울고 있단다. 제비야, 네가 내 칼자루에 루비를 뽑아서 저 여자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나는 발이 받침대에 붙어 있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구나.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쯤 나일강 위를 날면서 커다란 연꽃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제비가 대답했다.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심부름해 줄 수 없겠니? 저 어린아이는 이제 목이 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야. 아이의 어머니가 애타하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제비는 대답했다. 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 여름에는 제가 강가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제게 돌을 던졌어요. 물론 절 맞추진 못했죠. 우리 제비들이 그렇게 어설프진 않아요. 게다가 저는 몸이 날쌔기로 유명하거든요. 제비는 막상 말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슬픈 얼굴의 왕자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여긴 너무 춥네요. 하지만 하룻밤 왕자님과 같이 있으면서 심부름을 할게요.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뽑아내 그것을 부리에 물고 도시의 지붕 위로 날아갔다. 제비가 그 가난한 집에 이르러 안을 들여다봤을 때 아이는 열 때문에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제비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루비를 아이 어머니 골무 옆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아이의 이마를 날개로 부채질해 주었다. 열이 많이 내린 것 같아. 이제 몸이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서 아이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추운 밤인데도 나는 지금 무척 따뜻함을 느껴요. 그건 네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그 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곧 잠이 들어버렸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가 몸을 씻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조류학자가 그 모습을 봤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로군. 이런 겨울에 제비라니. 교수는 그 현상에 대해 긴 글을 써서 지방 신문에 실었다. 오늘 밤에 나는 이집트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제비는 온몸에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제비는 도시의 기념탑들을 모두 구경한 후 오랫동안 교회 뾰족탑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어디를 가나 참새들이 제비를 보고 정말 품이 있는 손님 아니니? 하며 짹짹거렸다. 달이 떠올랐을 때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갔다. 저는 지금 떠날 거예요.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으련? 모두들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쯤에는 제 친구들이 모두 나일강 상류 2번째 여울까지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는 창포 수풀이 무성한 풀 속에서 하마가 잠을 자고 있고 커다란 화강암 왕자의 memnon신이 앉아있죠. 그 신은 밤새 가만히 별을 바라보다가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환성을 터뜨려요. 정오에는 누런 사자들이 물가로 내려와서 물을 마셔요. 사자들의 눈은 파란 에메랄드 같고 부르짖는 소리는 폭포 소리보다 더 크다고요. 왕자는 말했다. 제비야, 이 도시 저 멀리 젊은 청년이 지붕 밑 다락방에 있단다. 그 청년이 앉아있는 책상에는 종이가 흩어져 있고 큰 컵에는 제비꽃 한 다발이 꽂혀 있다. 청년은 다갈색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 입술은 석류처럼 붉고 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단다. 지금 극장 감독에게 주문받은 대본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있어. 불은 꺼지고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거든. 그렇다면 제가 하룻밤만 더 여기 있을게요. 마음씨 고운 제비가 대답했다. 루비를 하나 더 가져다 줄까요? 루비는 더 없단다. 남아있는 건 내 2눈뿐이야. 이건 사파이어인데 1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거란다. 하나를 뽑아서 청년에게 갖다 주렴. 왕자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비는 울기 시작했다. 제비야, 내가 말한 대로 해줘.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왕자의 누나를 하나 뽑아 청년이 살고 있는 지붕 밑 다락방으로 날아가 작은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청년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느라
제비가 날개를 파닥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들어보니 제비꽃 위에 아름다운 사파이어가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몰래 갖다 놓은 게 틀림없어. 난 이제 대본을 끝마칠 수 있어. 청년은 기뻐서 외쳤다. 다음날 제비는 항구로 날아갔다. 나도 이제 이집트에 간다. 달이 떠오르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날아갔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비가 소리쳤다.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왕자가 말했다. 겨울이에요. 곧 차가운 눈이 내릴 거고요. 이집트에는 태양이 푸른 야자나무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나른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거고요. 제 친구들은 바알베크 사원에 둥지를 짓고 비둘기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정답게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왕자님, 나는 떠나야 해요. 하지만 왕자님을 잊진 않을게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왕자님에게 보석 2개를 가져다 드릴게요. 빨간 장미보다 더 빨간 루비와 큰 바다보다 더 푸른 사파이어를 말이에요. 아래 광장에 왕자가 말했다.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어. 그런데 그만 성냥을 모두 시궁창에 빠뜨려 못쓰게 되었단다. 소녀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아버지가 매질을 할 거야. 그래서 소녀는 울고 있어. 신발도 양말도 신지 못한 채. 부탁이니 내 다른 눈을 뽑아서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그럼 아버지가 소녀를 때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전 왕자님의 눈을 뽑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제비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렴. 제비는 왕자의 다른 눈을 뽑아서 손살같이 광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 손바닥 안에 보석을 떨어뜨렸다. 너무 예쁜 유리 보석이네. 소녀는 기뻐 웃으며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 말했다. 왕자님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왕자님 곁에 머물 거예요. 안 돼. 너는 이집트로 떠나야 해. 가엾은 왕자가 말했다. 전 항상 왕자님 곁에 있을 거예요. 제비는 왕자의 발치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하루 종일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 낯선 땅에서 봤던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일강 강가에서 길게 줄지어 금붕어를 잡는 따오기 이야기, 사막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스핑크스 이야기, 호박으로 만든 구슬을 들고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 이야기, 야자수 속에서 잠자고 벌꿀 과자를 먹여주는 20명의 승려를 데리고 있는 커다란 푸른뱀 이야기, 크고 평평한 나뭇잎을 타고 호수를 건너 항해에서 나비와 전쟁을 하는 난쟁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비야, 너는 나에게 놀랄만한 얘기를 해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놀랄 것은 인간들의 고통이란다. 사랑하는 제비야, 시내로 날아가 네가 본 것을 나에게 들려주겠니? 왕자의 말에 제비는 도시 위를 날면서 부자들은 멋진 집에서 즐겁게 지내는 반면 거지들은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어둡고 좁은 길로 날아가 어두운 거리를 멍하니 보니 굶주린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도 봤다. 달이 아침 밑에는 어린 소년 둘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소년들은 너무 배고파 하고 말했고 경비원은 여기서 자면 안 돼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제비는 돌아와서 왕자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순금으로 덮여 있어.
그걸 한 장 한 장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렴. 제비는 순금을 한 장 한 장 떼어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라다 주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밝아졌고 활짝 웃으며 거리로 나가 놀았다. 우리한테 빵이 생겼어 하고 아이들은 소리쳤다. 눈이 내렸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고드름이 집집 처마마다 달려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털옷을 입고 어린 소년들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점점 더 날이 추워졌지만 불쌍한 작은 제비는 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 제비는 빵가게 문 밖에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었고 날개를 퍼덕거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제비는 마침내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로 겨우 날아올랐다. 안녕히 계세요, 왕자님. 제가 왕자님 손에 입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이집트로 떠나는 거구나. 잘됐다, 작은 제비야. 넌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 하지만 내 입술에 입 맞춰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죽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과 잠은 비슷한 거죠.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키스한 뒤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마치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것처럼 왕자의 동상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납으로 된 심장이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던 것이다. 무서울 정도로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 도시의 시장은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걷다가 동상을 보며 소리쳤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왜 저렇게 된 거지? 갈자루에 박혀있던 루비가 떨어져 없어지고 누군가 눈도 반해갔어. 몸을 감싸고 있던 순금도 모조리 사라지고 이제 왕자는 거지나 마찬가지잖아. 동상 발밑에 죽은 이 새는 또 뭐지? 포고령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새가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발표해야겠어. 시장이 이렇게 말하자 시청의 서기가 그 말을 받아서 종이에 적었다.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렸다.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넣어 녹였고 시장은 녹인 쇳덩어리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의회를 소집해 의논했다. 당연히 이 쇳덩어리로 새로운 동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요. 내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려고 하오. 시장이 이렇게 말하자 시의원들도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다투기 시작했다. 고참 이상한 일이군. 용광로 공장의 감독이 말했다. 이 납으로 된 부서진 심장 조각은 아무리 해도 용광로에서 녹지 않으니 말이야. 이건 그냥 버려야겠군.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렸다. 하느님이 천사에게 명령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천사는 납으로 만들어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갔다. 아주 잘 골랐구나. 이 작은 새는 천국의 정원에서 노래하도록 하자. 그리고 행복한 왕자는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